1905년 야수파 스캔들이 일어나다. 20세기 초 유럽 화가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4명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전묘법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드러낸 쇠라, 회화적 구조를 탐구한 세잔, 회화 내의 표현을 끌어올린 고흐, 원시적인 환상을 제시한 고갱. 그러나 고흐와 쇠라가 1890년에 사망하고 고갱이 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세잔이 더욱 선명한 존재감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찍이 마티스는 세잔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세잔은 회화의 신이다. 세잔이 옳다면 나도 옳다. 그가 이런 말을 했던 만큼 마티스 역시 인상주의 화풍을 답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마티스가 코르시카로 떠나며 그의 화풍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후기 인상주의 전시를 닥치는 대로 관람하고 다니던 마티스는 다음을 알아챕니다. 4명의 거장들이 화풍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대상을 묘사할 때 색과 선을 분리시켜 대상의 가치와 표현을 강조했다는 사실을요. 다시 말해 회화의 기본 요소들을 분해하고 재조합하기 위한 사고방식이 트이게 된 것이죠. 1905년 그 유명한 야수파 스캔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말은 원래 비난적으로 쓰였던 말이에요. 살롱 도톤에서 마티스, 드랭, 블라멩크, 카무행, 망갱, 마르케 등이 참여한 전시에서 한 비평가는 이 작품들 사이에 놓인 어떤 아카데믹한 조각을 보고 야수들 사이 도나텔로라고 감탄합니다. 이 야유가 이후 야수주의라는 사조로 명명됩니다. 특히 모자를 쓴 여인은 지금 보면 한 폭의 그림이지만 당시엔 엄청난 논란을 낳았는데요. 왜 사람한테 실제 피부색과 다른 색을 썼다고 논란이 되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최근 디즈니에서 인어공주의 주연을 할리 베일리가 맡았을 때의 논란을 돌이켜보면 약간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6년 마티스는 앙대팡당전의 생애 기쁨을 제출해요. 앙대팡당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당시 파리 아카데미는 예술에 대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카데미 화풍은 에꼴 데 보자르라는 기관에서 양성됐는데 에꼴 데 보자르의 교수들은 살롱전의 감독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아카데미풍의 그림을 대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한 그림이 득세할 수밖에 없었고 보수적인 흐름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일찍 1863년 이 살롱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롱전에 대해 젊은 예술가들이 반감을 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군주였던 나폴레옹 3세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낙선전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 낙선전은 살롱전보다 더한 인기를 구가합니다. 이 상황의 상징적인 그림은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인데요. 귀족들을 풍자하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으로 인해 마네는 일약 스타가 되고 이 흐름은 인상주의로 이어집니다. 이후 낙선전의 정신은 소정의 금액만 내면 그림을 걸 수 있는 앙대팡당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마티스로 돌아오면 이 생의 기쁨은 마티스의 고유한 미학이 비로소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새로운 양식, 형태의 왜곡, 사회적 충격 등을 미루어 이 그림은 서구 전통 회화에 가한 붙인 사례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아카데미 규범의 몰락과 포개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마티스의 성과는 대상에 대한 재현에서 한 발 멀어졌다는 것인데요. 사람을 그릴 때 그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색을 그릴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에서 비롯된 색채를 기입할 때 회화는 대상으로부터 색채를 해방시키고 프레임 안에서 색의 자율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후 형태에 대한 해방은 피카소, 듀샹, 칸딘스키 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색과 형태가 모두 해방된 이후 그림들은 대상에 대한 제한에서 벗어나 추상으로의 긴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나중의 일이지만요. 색에 대한 마티스의 깨달음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1제곱센티미터의 파란색은 1제곱미터의 파란색만큼 파랗지 않다. 색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관계를 통해 그리고 오직 관계에 의해 드로잉은 실제의 색이 아닌 다른 강렬한 색으로 채색 가능하다. 색이 그 자체로 고유하고 일관된 것이 아니라 색의 양, 보색의 대비, 색의 비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조되고 면의 분할은 선이 아닌 색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획득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획득은 단순히 마티스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 회화가 회화의 역사가 추상화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기여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